강렬했던 어른들의 키스신도 나왔고 근데 고구마 100개 먹은 정계 때문에 답답하셨죠? 10회에서는 세진이 어떻게 사이다 활약을 할지와 김로사 할머니 아들이 누구인지 미래는 왜 이렇게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건지 마지막으로 쓰레기 박상영의 예상 사이다 스토리까지 얘기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태희가 쏘아올린 공의 미래는 익명 게시판에 올렸다는 의심을 사고 억누르고 있었던 억울함이 한 번 더 팡 터집니다. 또 한 번의 오해가 쌓였어요. 그래서 미래는 늘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엄청난 벽 앞에 홀로 선 자신을 느꼈고 그토록 지겹다고 생각한 오해 속에 또다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경찰서 장면에서 박상영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죠? 정말 시원했어요. 자, 이제 도와줄 친구들 등장해야죠. 다음 회차에서 세진이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미래를 만나고 어디를 빨리 같이 가봐야 한다고 하죠. 드라마 내용 중에 세진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에서 조금만 더 고민해보겠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잖아요. 기존에 하던 일과 관련된 제안일 걸로 생각되는데요. 세진은 미래와 계속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고 미래랑 어떻게 같이 해나갈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제안한 사람에게 역제안을 할 것 같습니다. 나 한 명 말고 한 명 더 같이 할게요. 그게 미래일 것 같고 같이 일을 시작해보자고 제안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딸기밭이 아니라 미래도 관심 있던 일을 이제는 같이 할 수 있으니까요. 미래는 서울에서 세진을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요. 만나자마자 관련 미팅에 한 번만 가보자 하며 급하게 데려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세진은 금융계에 막강의 파워가 있죠. 시공사 사전 선정건으로 인한 뇌물 현황 자료를 세상에 크게 터뜨려 줄 수 있는 파워죠. 그리고 그 죗값을 받게 될 최국장 일당의 모습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거기엔 박상영이 포함되어 있죠. 대리기사에게 전화를 건 게 아니라 미래에게 전화를 건 문제의 그날 미래는 박상영과 술을 마신 시안건설 직원의 명함을 받습니다. 박상영은 그렇게 시안건설 비리 접대를 해오고 있던 겁니다. 박상영은 뇌물 비리와 성추행, 실제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까지 한 번에 무너지는 사이다의 결말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예고편에 보면 친구의 인생을 훔친 여자라는 파일을 한 기자에게 보내면서 상월이 로사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 탄로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로사 식당은 김로사 할머니의 명의인데 실제는 사망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로사의 아들로 명의가 이전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지가 후견인을 하면서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이충구가 찾아와서 아들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알았냐고 하는 로사 할머니의 표정 기억나시나요? 진짜 자기 아들을 이야기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미지가 찾아왔을 때는 소리 지르며 어항을 깼죠. 이 모습은 지금까지 힘들게 지켜왔던 무언가를 세상에 모두 빼앗긴 것 같은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아마도 그 의미는 자기 자신과 동일시될 정도의 존재겠죠? 그게 친구의 아들일까요? 한 가지 조심스럽게 생각해보면 호적에는 로사의 아들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로사의 삶을 살고 있는 상월의 친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아빠가 로사의 남편이라는 건 조금 이상하게 흐르게 되지만요. 상월은 로사와 자신의 아들에게 가정폭력을 일삼는 로사의 남편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로사가 병으로 죽기 전에 친아들의 엄마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로사가 주고 간 거죠. 상월은 늘 약자로 살아오며 누구도 자신을 온전히 믿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평생 하며 살아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믿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는 거죠.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면 이용을 당했거나 상처받았던 일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정을 붙이지 않고 마음 트고 지내는 지인 하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허리를 다치며 병원에 입원해서 아들의 병원비 수납이 밀리게 되었고 연락할 다른 사람이 없냐는 아들 병원 측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다급해진 마음에 오랜 동안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지만 최근에 마음을 열게 된 미지에게 후견인까지 부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앞으로 3회분이 남았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실마리들이 많아서 실제로 어느 방향이 맞을지 참 궁금합니다. 미래는 근데 왜 그렇게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미래는 박상영의 성추행 사건 조사 때 자신이 피해자인데 오히려 반문으로 공격하는 조사원들 앞에서 말문이 턱 막혔어요. 회사 생활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을 윗선에서 보기 좋게 정리하고 무마시키는 경우 보셨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한없이 작은 존재이고 내가 아무리 사실이라고 이야기해도 회사가 원하는 답이 아닌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또 미래의 성격적인 부분도 있지만 자신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지 않는 진짜 이유는 이해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공감이 되는데요. 나에 대한 아무런 편견 없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말이든 이해를 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점점 줄거나 없어지니까요. 화가 나고 미치겠지만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최선이다. 어차피 달라지는 건 없다. 집에서는 돈을 제대로 벌 사람은 본인뿐이고 이곳이 자신이 올 수 있는 최고의 위치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나가면 엄마에겐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며
이 자리까지 오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다시 시작할 힘도 없었을 거예요. 미래는 박상영과 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거기에 카풀까지 했다고 하니 정황상 그냥 동료 관계로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박상영이 할 리는 없고 다른 직원들이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좀 수상한 냄새가 나요. 박상영이 실제 내연녀가 회사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박상영과의 불륜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미래와 박상영은 같이 야근이 잦았다, 카풀을 했다는 등 박상영이 알려주지 않았으면 모를 내용들을 말한 것 같고요. 미지의서울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직 인물 소개란이 공란인 3명이 있어요. 이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영 와이프가 찾아와 로비에서 난동을 부린 걸 회사의 게시판에 올린 사람에도 포함이 되었을 거고요. 또 한 가지 김수현이 미래를 도와주며 이러라고 선배가 있는 거야 라고 박상영과 동일한 말을 하죠. 아마도 박상영의 레파토리로 김수현에게도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상영이 미래에게 자기 커피 사올 때라는 말을 했죠. 자기라니요? 아니, 제비예요? 남자 팀장이 어린 여직원에게 흔하게 쓰는 호칭은 아닌 것 같아요. 성추행에 자기가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하는 이중인격 박상영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멘트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김수현도 당한 그 증거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마지막 키로 김수현이 보내줘서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도 생각해봅니다. 우리는 참 많은 오해를 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미지의 서울을 보면서 서로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좀 해주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현실과 참 많이 닮은 모습이에요. 어릴 때는 다 표현했던 그 투명한 마음들이 살아가며 받은 작고 큰 상처로 점점 불투명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 말이에요. 분명 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마음이 전달이 안 되는 일이나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어떤 말이나 행동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오해는 자주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받은 상처들로 점점 말을 안 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10화의 제목은 당신을 읽는 시간인데요. 겹겹이 쌓여온 상처들도 인해서 시원한 말을 하지 않는 캐릭터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내용들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진이 합류하며 본게임 빠르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세진이 진짜 사이다일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도 꼭 알려주세요. 저는 11회 예상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